이재용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대단한 모습 방배동 하야만입니다. 오늘은요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이거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19살에 S전자에 입사를 하시고 26살에 2억을 만드셨대요. 근데 끝난 게 아니라 27에는 집을 사셨대요. 요즘 MZ세대 재테크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유튜브 채널 시골쥐의 도시생활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골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좀 도와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자기개발, 꿀팁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시골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린 나이세요 사실. 네네. 26에 2억을 모으고 27에 집을 사시고 지금 28이잖아요. 네네. 성공한 재테크 유튜버지만 그래도 낭패 보신 적 있나요? 아, 있죠. 제가 3억을 날려본 적이 있어요. 3억? 네. 아파트 청약을 당첨돼봤거든요. 그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이 되자마자 응. 프리미엄이 바로 1억이 붙은 거예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뒤에 1년 뒤가 프리미엄 3억. 지금 10억 넘게 붙었죠. 예. 와. 그래서 야, 이거 됐다.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시골주님 부적격자신데요?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부적격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골주님 일단 무주택 2년 아니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진짜 25살 때까지 내 집이 이름으로 있었던 된- 적이 없어요. 그지?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는 무주택이라는 거는 음. 너의 세대에서 맞아요. 주택이 있는 거냐를 묻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랑 살고 있었다 보니까 아빠가 집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무주택이 아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적격자 통보를 받고 이제 터덜터덜 나오는데 거기에 막 부동산 복덕방 맞아요. 아줌마들이 막 음. 모여가지고 야 나랑 계약하자 내가 제일 잘해줄게 수수료 안 받을게 하면서 막 저를 맞아요. 둘러싸는데 저 부적격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모세의 기적처럼 얘 배터리래! 이거 공부 안 하고 넣었더니 이거 거의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친 놓쳤구나. 거죠. 뭐든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해야 이제 돈도 제대로 벌 수 있다. 맞아요.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운이 중요하다, 운이라고 하는데 운은 절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젊은 나이시지만 더 어린 나이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청약 신청도 해볼 생각을 하시고 세상 물정을 좀 빨리 깨달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이유가 음. 약간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한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19살 때 지금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직 고졸공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차피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거니까 호기심에 써보자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절차들을 다 통과하고 운이 좋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또래가 거의 없었어요. 다 이제 40대, 50대 어르신들. 그리고 가장 젊은 선배가 30대. 이제 그분들의 공통 관심사가 사실 연애나 이런 게 아니라 집 어떻게 사냐, 주식이 올랐다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24살? 그쯤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재테크에. 오히려 일찍 취업한 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네요. 그죠? 네네. 오, 본론부터 갈게요. 재테크 꿀팁 알려주세요. 재테크라고 하면 이제 돈도 더 벌고 그리고 이거를 뭐 주식이라든지 더 불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당장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맞아요. 뭐 더 불리는 것도 그렇고 더 버는 것도 그렇고 좀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사 초년차 때는 최대한 절약을 할 수밖에 없다. 절약이 곧 돈을 모으는 길이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까지는 절약에 먼저 집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회사에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업무가. 그러면 이제 좀 딴짓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겨요. 맞아요. 주식 공부도 해보고 부동산 공부도 해보고 요즘은 또 뭐 유튜브를 보면은 야 유튜브 하면 돈 잘 번다 이런 말 많잖아요. 소문들은 막 몰려요. 쟤네 돈 쉽게 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해보는 거예요.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해보다 보면은 이제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오. 근데- 근데 따라해보는 걸로도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직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일단 내가 쓰는 돈을 모으기라도 해라. 이게 저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막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가던 게 S전자잖아요. 그 그쵸. S전자를 19살에 갔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왜냐면 그때 이제 그런 전형이 막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지원을 해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졸로 입사를 했다 보니까 좀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무시당하는 게 정말 아주 조금 있었거든요. 어땠어? 국민생산공장에서 일이 너무 많다고 일손 한 명씩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는 걸 사실 전 임직원이 다 싫어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이 생산직이 너무 힘들고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근데 뭐 막내니까 별 수 있겠어 하고 이제 제가 가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부서장님이 이번 생산공장 실습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2개월 뒤에 들어온 대졸 신입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졸이시다 보니까 저보다 직급도 좀 높았어요. 저희 부서원들 전체 다 있는 회의 자리에서 아니 다른 부서는 다 고졸 애들이 가는데 왜 저는 제가 가야 돼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 그래서 그때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고졸이라고 한들 그래도 입사를 일찍 했는데 그분이 대놓고 저를 그냥 무시를 하니까 서러웠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제 마음에 불씨를 일으켜서 야 내가 저 사람만은 이긴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그냥 저도 아, 좋은 회사 들어왔으니까 그냥 지금 회사에 만족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무시해주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덕분에 이제 대학도 가고 일도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조금 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네네. 근데 제가 듣자 하니 선망하는 그 S전자를 때려치셨어요. 저도 처음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삼성전자다. 저기만 들어가면 진짜 여한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사해서도 신입사원 때는 이 사원증이 엄청나게 간지가 난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거 나오게 셀카 찍고. 그래서 한 입사 1년 차 때까지는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다 보니까 여러 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좀 매출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몇 달간 저희 부서에 있는 부장급들 어르신이 한 30% 정도가 나가신 거예요. 집에 갔구나. 네, 네, 네. 일단 저는 사실 부서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둘 나이 든 어른들도 떠나시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전혀 업무와 연관이 없는 분들이 전배를 강제로 오는 것들을 보면서 남들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면 그 부서를 없애는 게 당연한 절차고 그리고 그 부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사실 회사에서 굳이 책임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 사조직이고 그냥 돈이 안 되면 버린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러면 난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낀 후부터는 좀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종속된 일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 외에도 좀 더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N잡도 시도를 해보고 결국엔 유튜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용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 저를 다시 불러주세요. 자, 우리 시골집님의 자기화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해내. 나는 혼자서도 잘해내. 난 이 거침없는 도시에서도 문제 없어. 난 이 거침없는 도시에서도 문제 없어. 인생은 각자 도생. 난 오늘도 살아남아. 인생은 각자 도생. 난 오늘도 살아남아. 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 난 내 능력. 난 내 증명을 능력할 수 있어? 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 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그 하루들이 모여서 내 인생은 풍요로워져. 그 하루들이 모여서 내 인생은 풍요로워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이거 하는데? 눈을 뜨고 싶었어요. 다들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시골쥐님의 계획도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이게 사실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꾸 꿈과 계획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꿈이나 딱히 계획이 없었어요. 계속 쭉. 다만 내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고 좀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사는 편이거든요. 저는
아직 꿈은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매월 목표를 적어가면서 조금 더 한 달 한 달을 좀 알차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한 달 한 달이 모였을 때 1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나를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말도 안 되고 호황된 10년 뒤 꿈보다 그냥 오늘 열심히 사는 게 10년 뒤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MZ세대의 재테크 끝판왕 시골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대화였어요. 고맙습니다, 시골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